새벽 5시 영하 10도. 백화점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1,000만 원짜리 가방. 아니, 정확히는 로고 하나 박힌 가죽 조각을 손에 넣기 위해서죠. 이상하게도 프랑스 현지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데도 말입니다. 더 웃긴 건 샤넬이 가격을 1년에 4번씩 올리면 오히려 오플런줄은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미 한국 땅에서 폐기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딴 건 없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 하는 게 한국 소비자니까요. 명품 브랜드 본사 임원들이 한국 시장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더 솔직하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ATM 기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쩌다 샤넬과 에르메스의 현금 인출기가 되었는지 그 추악하고도 화려한 경제학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뼈 때리는 팩트만 쏟아냅니다. 전 세계 명품 브랜드 CEO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오르는 유일한 시장이니까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그쪽은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이 발로 찹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가격 인상 공지가 뜨면 오히려 매장 앞 텐트 숫자가 늘어나죠. 이게 정상입니까?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280달러, 중국이 55달러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인구는 전 세계의 0.7%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 명품 시장 매출의 1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샤넬 코리아의 2022년 영업이익은 2,830억 원, 루이비통 코리아는 3,200억 원.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100% 해외 본사로 송금됩니다. 한 푼도 한국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을 빨아들이는 펌프일 뿐이죠. 샤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 올리면 더 잘 팔리고 물량 줄이면 더 난리치고 품질은 그대로인데 이익만 극대화되는 시장. 이런 황금 광맥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성숙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호주머니를 털기 가장 쉬운 기회의 땅일 뿐이죠.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학 용어로는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명품은 이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계급장이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나도 이 정도는 산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보상 심리. 이 모든 게 명품 소비로 폭발하는 겁니다. 2024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30대 직장인의 68%가 명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이 명품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73%가 주변 시선 때문에 샀다고 고백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0살 애들이 알바비 모아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게 정상인 사회가 과연 건강한 겁니까?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인의 이런 체면 문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비싸야 대접받는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과거엔 재벌 부인들이나 들고 다니던 가방이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에게까지 생필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웃는 이유죠. 명품 중의 명품은 에르메스이죠. 버킨백과 캘리백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말입니다. 이 브랜드의 전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돈만 있다고 가방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버킨백 하나 사려면
먼저 에르메스 매장에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어치의 다른 물건을 사야 합니다. 가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접시, 담요, 슬리퍼, 수건, 열쇠고리. 이런 걸 수천만 원어치 사야 비로소 가방을 살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명백한 끼워 팔기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 높은 문턱을 넘는 걸 훈장처럼 여깁니다. 나 에르메스 실적 5천 쌓았어라고 자랑하는 게 SNS에 넘쳐납니다. 스스로 에르메스의 실적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2023년 에르메스 코리아의 매출은 1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 중 매출 1위가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프랑스 본점보다 많이 팝니다. 왜일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물건에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죠. 에르메스 본사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습니다. 가방 하나 팔기 위해 부속 상품을 수천만 원어치 팔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의 권리. 그딴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만함의 극치죠.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핑계는 항상 똑같습니다. 백화점 수수료가 높아서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요. 환율 때문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시장엔 가격 저항선이 없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죠.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 가격 670만 원. 2024년 가격 1,320만 원. 5년 만에 97% 인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 현지 가격은 64% 올랐습니다. 한국이 유독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도 한국 매장은 늘 품절 사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품 브랜드들은 희소성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게 가격을 계속 올리고 물량을 조절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 가방을 소유한 나는 특별한 상류층이야. 1,000만 원이 넘어도 줄을 서는데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게 브랜드 품격 유지 전략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샤넬은 한국에서만 4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때마다 오플런 줄은 더 길어졌죠. 파리 본사에선 이 광경을 보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신기해. 가격 올려도 더 사네. 우리는 그들의 실험쥐일 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샤넬테크. 명품은 사두면 돈이 된다는 믿음이었죠.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는 주문을 외우며 할부까지 긁어가며 가방을 샀습니다. 재테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가방이 쏟아집니다. 경기 불황이 닥치자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게 바로 이 가방들이니까요. 문제는 중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중고 명품 시장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백화점 새 제품 가격 1,320만 원. 중고 시장 거래가 650만 원. 50% 이상 손실입니다. 에르메스 버킨은 그나마 낫지만 캘리백이나 컨스탄스는 40% 이상 하락했죠. 루이비통 네버풀 30% 손실은 기본입니다. 재테크인 줄 알고 샀던 가방이 결국 감가상각이 가장 심한 소모품이었다는 팩트를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중고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너도 나도 명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거죠. 명품 중고 플랫폼에서 일주일 동안 올라온 샤넬 가방만 3,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희소성입니까? 샤넬테크라는 말은 명품 업체들이 만든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건 환상일 뿐이었죠.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 사회 환호는 형편없기로 유명하니까요. 루이비통 코리아의 2022년 매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 기부금 3억 원, 매출 대비 0.02%입니다. 샤넬 코리아는 더합니다. 2022년 영업이익 2,830억 원, 기부금 1억 5천만 원, 매출 대비 0.005%죠.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벌어가면서 고작 몇억 원 기부하고 사회 공헌했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나마 기부한 것도 세금 공제용일 뿐이죠. 더 화가 나는 건 대부분의 이익이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본사로 송금된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본사의 잔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수리는 몇 달씩 걸립니다. 고객 응대는 고압적이기 짝이 없고요. 2023년 한 소비자가 샤넬 가방 손잡이가 떨어져서 수리 맡겼더니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프랑스로 보내야 한다며 비용을 200만 원 청구했죠. 1,000만 원짜리 가방 손잡이 수리에 200만 원입니다. 호갱 취급 당하면서도 로고 하나에 목매는 우리의 모습.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백화점이라는 유통 구조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 수수료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평균 35에서 40%. 명품 브랜드들은 이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죠. 그러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절대 세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합니까? 가격 인상 소식을 미리 흘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이 10% 오릅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은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번 달에 안 사면 100만 원 더 내야 해. 이게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가스라이팅이죠. 2024년 3월 샤넬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을 때 서울 신세계 강남점 앞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3억 원어치 제품이 팔렸죠. 이 영상이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우스 코리안 샤퍼즈 캠프 아우트 포 러그저리 배그즈. 한국인들이 명품 가방 사려고 노숙한다. 외국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쳤다. 이해 불가. 브랜드 노예들. 파리 본사 직원들이 이 영상 보며 조소를 보낸다는 보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웃음거리일 뿐이죠. 팔짱 당신이 산 것은 가방인가? 아니면 가짜 자존감인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으고 카드 할부를 긁어서 손에 넣은 그 가방. 정말 당신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짊어진 짐일 뿐입니까? 명품 브랜드가 설계한 화려한 마케팅의 늪에서 우리는 스스로 ATM 기계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프랑스 현지인들은 정작 명품 가방보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빈티지 제품이나 실용적인 가방을 선호합니다. 파리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샤넬 가방 든 사람보다 노브랜드 토트백 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브랜드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강남 거리엔 똑같은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걷습니다. 이게 개성입니까? 획일화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짊어진 그 가방의 무게. 그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한국 가계부채는 1,896조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30대의 평균 부채는 3,200만 원. 그중 상당수가
명품 구매와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미래를 담보로 로고를 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입니까? 오늘 들여다본 명품 시장의 이면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가격의 함정. 우리의 과시욕이 만든 기이한 풍경.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ATM 기계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가격을 올려도 줄 서고, 물량을 줄여도 난리치고, 끼워 팔기를 해도 감사하다고 절하는 시장. 이런 시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브랜드의 노예가 되어 줄을 서기보다는 내 삶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로고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짜 명품은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 가격 인상 전에 또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진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날카롭고 뼈 때리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